안녕하십니까. 후후한의원 이정태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정액이 새는 증상인 유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은 삽입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없는 상태에서 정액이 새어나가듯이 나가는 증상을 의미합니다. 사실 정액이 아무런 물리적 자극이 없는데도 새어나가는 증상은 엄밀히 말하면 악성 조루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심한 조루인 거죠. 흔히 있는 증상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증상이 갖고 있는 어떤 고통스러운 면 이런 것들을 좀 체험하기는 어렵지만 이 증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아주 심각하죠. 아예 성관계 자체가 어려우니까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유정이라는 증상이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되는지 또 어떤 증상의 특징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은 그 특성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좀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과항분성 유정이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신경쇠약형 유정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과항분성이라는 건 말 그대로 어떤 성관계를 하거나 어떤 성적인 상황에 우리가 노출됐을 때 흥분이 너무 과잉되는 거예요. 너무 충동감이 크고 너무 그 흥분이 크다 보니까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정에게 사정할 것 같은 이런 사정감이 급박하게 몰려오면서 바로 사정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반면에 이런 신경쇠약형 조루 같은 경우는 이게 반대입니다. 충동이나 흥분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성욕도 좀 떨어지고 발기도 잘 안 됩니다. 관계는 해야 되겠는데 억지로 이제 발기를 유발시켜야 되니까 본인 스스로 또는 상대의 도움을 받아서 음경을 막 자극을 하고 해서 발기가 막 올라올 수 있도록 억지로 이렇게 도움을 주다 보니 겨우 발기가 딱 살짝 힘이 찰 무렵쯤에 저에 그냥 새듯이 그냥 나가는 이런 증상이 바로 신경쇠약성 유정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대비되는 두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유정인데 좀 더 자세히 한 번만 들여다보면 과항분성 같은 경우는 일단 충동이나 흥분이 되게 과잉됩니다. 성적 반응이 너무 적극적인 거예요. 이 경우는. 그리고 발기도 아주 잘 됩니다. 발기도 단단하고 충만하죠. 그리고 사정할 때 사정감도 충분히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사출력도 좋아요. 그러니까 충분한 사정감을 기초로 해서 사정도 힘있게 나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그 시기가 너무 조기화된 것뿐이죠. 삽입도 안 했는데 또 피스톤 운동 같은 것이 전혀 주어지도 않았는데 사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진짜 저럴 분이 있을까 싶지만 상당수 적지 않은 분들이 이런 과항분성 유정을 호소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경쇠약성 유정의 특징은 성욕감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욕구가 크지 않아요. 그래서 충동 반응도 약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징적으로 발기부전 현상이 같이 있습니다. 발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자극을 주고 물리적 자극이 됐건 시청각 자극이 줬건 열심히 발기를 유발시키려고 노력을 해도 발기가 잘 유발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기력을 높이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발기를 유발시켜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발기가 좀 될 만할 때쯤에 주룩하고 새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정감이 미약해요. 그러니까 힘없이 새어나갑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출력이 당연히 약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정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미처 모르고 지나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관계를 하다가 발기가 중간에 풀려요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본인들은 사정감이 없었기 때문에 사정이 된 걸로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자세히 저희들이 이제 들여다보면 이 신경쇠약성, 쇠약성 유정이 생겨가지고 이미 사정이 된 거예요. 근데 본인은 사정이 됐다라고 모를 뿐이죠. 이제 그래서 발기가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사정이 되면 무반응기라고 해서 우리 남성들이 일정 기간 발기가 풀린 상태로 유지가 되고 다시 이제 쉽게 발기가 올라오지 않는 그 무반응 시간이 좀 있죠. 그래서 정액이 어떻게 됐건 바깥으로 사출이 되면 남성들은 이제 발기가 막 풀려버리고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발기력이 약해진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유정 현상이 먼저 있었고 그 유정 때문에 정액이 나갔기 때문에 발기가 풀려버리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발기부전이라는 개념으로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유정이라는 개념을 치료를 해야 그 발기가 풀린 증상이 해소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앞서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이 유정들은 왜 발생을 할까? 그 부분을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이 과흥분성 같은 경우는 대체로 이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발생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학습된 요인이 있어요. 어린 시절에 자유를 할 때 야한 동영상을 보고 또 그 동영상을 기초로 내가 계속 상상을 하고 그리고 상상을 통해서 충동하고 흥분을 자꾸 조장을 하고 그런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사정감을 끌어내서 사정을 해오려고 하는 노력들 그리고 이제 남들이 보기 어려운, 보면 안 되는 상황에서 급박하게 자꾸 사정을 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다 보니 급하게, 빠르게, 충동적으로 사정을 해보려고 했던 그런 과정들이 학습되면서 성적인 어떤 자극만 주어져도 바로 사정감을 유발시키고 사정을 명령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질적인 요인은 뇌 영양 불균형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뇌 영양 불균형은 뇌가 신경 활동을 할 때 필요한 어떤 영양 물질들, 근데 필요한 영양 물질이 적거나 또는 필요 없는 영양 물질이 과잉되거나 그럴 때 이제 이 불균형 상태가 오면서 신경 조절 기능에 문제가 생깁니다. 신경 조절 기능에 어떤 교란이 생기는 거죠. 보통 이런 사정 조절은 자율신경계에서 영향을 받는데 그 자율신경계가 불균형 상태가 빠집니다. 흥분을 유발하는 어떤 교감신경과 또 진정의 역할을 해주는 부교감신경의 어떤 균형이 무너져 버린 거죠. 한방에서는 이제 이런 경우들을 이제 수승화강이 어려워졌다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흥분을 시키는 화의 기운과 진정을 시키는 이런 수의 기운이, 차가운 기운이 서로 항상 이렇게 균형을 맞추고 견제도 하고 그러면서 상대의 어떤 조건을 통제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 서로의 균형 조건이 무너졌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치료도 이런 균형을 회복하는 그런 개념으로 조건을 맞춰가면서 치료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경쇠약성 조루. 이 신경쇠약성 유정은 대표적인 원인이 과잉 소모입니다. 너무 많이 쓰는 거죠. 과잉 소모가 있는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과도한 자위라든가 사정 빈도가 너무 많은 겁니다. 장기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 우리 몸의 사정을 많이 하게 되면 사정에 필요한 정액도 소모가 많이 일어나고요. 뇌에서 호르몬이나 신경물질의 소모도 적절로 발생이 됩니다. 이런 소모가 발생이 되면 이런 부분들이 다시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 회복을 담당하는 곳이 바로 성선입니다. 성신경활동을 담당하는 여러 가지 신경물질이라든가 또 호르몬들을 만들어서 분비해주는 조직들이 성선 조직인데 그게 이제 뇌하수체하고 고환이 대표적인 성선 조직입니다. 근데 이 성선 기능이 이렇게 과잉 소모가 지속되면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역할, 이런 성신경 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신경 물질들, 또 호르몬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생산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고 관여도가 떨어지면서 이런 조절 기능이 무너져 버리는, 그래서 사정하지 않아야 될 상황에서 사정을 해버리거나 아니면 적정한 신호를 통해서 우리가 발기도 유발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조건들이 약화돼 버린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신경쇠약성 유정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이 소모를 줄여야 되죠. 그러니까 첫 번째 노력해야 될 게 일단 금욕을 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소모를 멈춰주는 거죠.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과흥분 상태건 이 신경쇠약성이건 다 이 뇌 영양의 불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뇌 기초 영양을 높여주는 노력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강조드리는 것이 있죠. 이 뇌의 어떤 신경물질들, 신호활동, 특히 성신경활동에는 양질의 지방이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아울러서 단백질도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많이 보충할 필요가 있다. 좋은 계란, 치즈, 육류, 생선류 이런 것들을 섭취를 많이 하시라고 권고를 많이 드렸고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계란입니다. 뭐 계란뿐이겠습니까? 뭐 메추리알 이런 데 오리알
이런 알류는 다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생선 알도 괜찮습니다. 명란이라든가 이런 뭐 날차라든가 이런 알류는 결국은 그 안에서 생명체를 만들어서 이제 생명을 부화시키는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관여하는 여러 가지 물질적 기초를 거기서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음식들을 섭취를 하는 것들이 저희들이 이제 성신경 활동이나 이런 것도 결국은 궁극적인 목표가 같기 때문에 같은 유로서 그 비슷한 질환을 치료한다 이런 개념에서 이제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음식들을 적극적으로 섭취를 해주시면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요 유정 증상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악성의 조루 증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기초적인 여러분들의 노력만 가지고는 한계가 사실은 커요. 굉장히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적극적으로 이런 한학적 도움이 큰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기초적인 뭐 금욕이라든가 영양적 노력 해보시고 여의치 않으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시면 어느 정도 회복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에게 새는 증상인 유정 증상을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